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오늘 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급등 타이밍을 좋아해 주시고 많이 시청들을 해주셔서 지금 한 달여 정도 만에 구독자 5,000명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450조 로봇 투자에 대한 2022년 로봇 산업 전망 미래 보고서 지금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 지금 이제 팬데믹과 그리고 이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조 로봇과 산업용 로봇들의 도입에 따라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수백조 원을 퍼붓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 종목들이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로봇 산업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 종목들까지 총정리를 해놓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지금 이 보고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 보고서 100% 무료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은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한 내용,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대규모 입법안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미국 쪽에서 2차전지 쪽으로 지금 481조 원의 역대급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다 이제 반도체 법안, 대략적으로 이제 한 400조 원 정도 포함이 돼가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일주일 사이에 미국 쪽에서 법안이 1000조 원대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무시한 물량들이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는 기업들에게 이 부분이 이제 풀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수혜주 종목들이 굉장한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0배 성장하는 전기차 산업 모멘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들, 2차전지, 저평가, 대장주, 탑3 종목들 지금부터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국 민주당 쪽 인플레이션 대응 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전쟁에 따른 그러면서 에너지 전쟁에 따른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500조 규모로 진행이 될 거다. 지금 이제 합의가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완성차의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가장 잘 팔리는 모델 탑3가 전부 다 픽업 트럭입니다. 전기차 업계가 지금 LFP, 값싼 중국산 배터리 탑재를 늘린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 높은 3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를 사용하는 K 배터리의 대응 전략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모빌리티 플랫폼, 뭐 우버 쪽이 될 수가 있겠죠. 전기차 비중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모빌리티 우버 쪽의 화물 분야가 미래차 도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 대규모 법안이 지금 현재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쪽에서 481조 원 규모 기후위기 대응 법안 합의가 들어갔고요. 주된 부분은 친환경 쪽, 그리고 전기차 쪽, 여기 이제 전기차에다가 구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금액을 주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어제 저녁에 떴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 같은 경우는 이 친환경 관련된 내용이 선제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 종목들로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100% 주식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증권투데이 게시판을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장 시작 전에 8시 한 40분 정도쯤에 장 시작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정보들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타이밍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장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주요 이슈로서 해당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481조 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합의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관련된 종목들로서 종목들 이제 찍어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 부분에서 찍어드렸었던 뭐 S에너지 종목이다라고 하던가 OCI,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CS 윈드, CS 베어링들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좀 급등을 했었죠. 네, 오늘 장중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 중에 지금 S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시초가 1%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냥 시작을 하고 나서 20% 가까이, 뭐 상한가를 간 건 아니지만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당일 이제 올라간 것 치고는 또 많이 올라갔겠죠. 이런 정보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를 하시는데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무료로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급등 타이밍 치신다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검색되실 수가 있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또 도움들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는 부유층 증세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다가 적자가 나는 부분을 이제 조금 채워주겠고요. 그러면서 이 해당 내용을 포함을 한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포함이 된 법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전기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를 한다던가, 특히나 중고 전기차를 구매를 한 데까지도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겠다. 1,000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터리 부품 절반 이상이 미국 제조 차량이어야 된다. 자, 당장 지난 영상, 주말 영상들에서 찍어 드렸었던 내용 중에 이제 나프타 이후로 새로운 북미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전기차나 뭐 아니면은 기타 IT 제품들의 80% 이상의 부품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 이 북미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번에 반도체 법안 400조, 전기차 법안 500조, 토탈 이제 한 900조 정도, 1,000조 원의 돈을 풀어주는 대신, 돈 주겠다 대신에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중국에게 도움될 짓을 하지 마라. 이게 지금 간단한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배터리 부분 절반 이상이 미국 제조 차량이어야 481조 원의 지금 이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추후에 5년 뒤에는 해당 100% 이상의 배터리 부품이 들어가야, 그래야 지금 해당 이 법안들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괜히 미국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들여가지고 미국 지역에다가, 특히나 인건비가 그렇게 높은 미국 지역으로 굳이 진출을 하는 이유가 있겠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영토가 굉장히 광활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개인 간의 차량이 한 사람의 한 대 있을 정도로 차량 보급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판매량, 베스트셀러 모델의 1등, 2등, 전부 3등까지 해가지고 탑3가 전부 다 픽업 트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본다라고 하면은, 가격을 본다라고 했을 때 5만 5천 달러 이상의 이하죠. 5만 5천 달러 이상의 전기차 세단 모델, 아니면은 8만 달러 이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 트럭, 밴, SUV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금 공제 혜택을 제외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 이제 포드 F150 같은 경우는 미국의 판매량 1위 모델이죠. 그 다음에 이제 GM 쪽의 실버라드 쪽이 2위 모델입니다. 해당 1등, 2등 모델들이 전부 다 전기차 모델들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거는 GM 쪽 주행거리가 100마일 정도, 160km 정도가 더 많다. 그래서 지금 한 400에서 500km, 지금 GM 실버라도는 한 600km 정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포드의 이 F150 라이트닝, F150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트리 트림이 지금 4만 달러 아래라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좀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GM 쪽의 실버라도 같은 경우는 소비자 판매 가격이 최저 10만 5천 달러부터 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GM 같은 경우는 이 10만 5천 달러 아래쪽에 포드처럼 엔트리 트림, 5만 달러 아래의 엔트리 트림을 출시하기는 할 건데
2024년에 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선제적으로 지금 포드 쪽에 F150 이 전기차가 나타나고 나가지고 사전 예약이 20만 대가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 픽업 트럭 1위 업체, 2위 업체인 포드 쪽과 GM 쪽에 지금 선제적인 지금 픽업 트럭의 그런 경쟁 속에서는 일단은 포드가 재빠르게 값싼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사전 예약이 대폭적으로 폭발을 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앞서고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용량이 대당 150kW 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일반 세단, 테슬라 뭐 모델 3 이런 거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가 2배 이상 탑재가 된다라는 거겠죠. 견인력을 위해서 하이니켈 배터리 등의 고부가 가치 배터리가 일반 세단 대비를 해서 2배 이상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배터리 업체들의 영업이익, 실적 개선이 굉장히 극적으로 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발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삼성 SDI 쪽 말고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를 해서 오히려 하락을 나타낸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 미국 시장은 사실 중국 대비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꽉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의 영업이익 개선이 올해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의심을 할 수가 없겠다. 지금 의심을 지우시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포드의 베스트셀러 전기차 모델 사전 예약 지금 20만 대 돌파를 했고요. SK온의 2차 전지가 해당 포드 지금 사전 예약 들어가고 있는 전기차를 수주를 싹쓸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 고부가 가치 배터리를 지금 현재 업계 5위밖에 안 되고 있는 SK온이 대규모 합작 공장을 수십조 원을 들여서 미국 공장을 짓게 되면서 수주를 싹쓸이를 하고 있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국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 1등, 2등, 3등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드, 뭐 램 같은 경우는 크라이슬러, 사나 이제 뭐 브랜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쉐보레는 이제 GM 거죠. 그래서 지금 해당 누적 판매량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180만 대, 이게 2021년 작년 이제 누적 판매량이 180만 대가 되는데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고작 이 세 개의 모델로만 우리나라 전체 연간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테슬라가 왜 괜히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을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 굳이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을 왜 팔려고 하느냐? 미국 시장에서는 픽업 트럭이 대세이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미국 픽업 대전, 포드 쪽과 실버라도가 1차적으로 지금 한판 붙고 있는데 일단은 150 라이트닝이 우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지원금 1,000만원, 1,500만원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픽업 트럭 굉장히 멋지죠. 3,000만원, 2,000만원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그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지금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이 활발하게 커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도 미국 현재 전기차 인프라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쪽에서 이 지원금을 좀 한도를 타이트하게 막아놨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번 법안을 통해서 당장 어제 발표된 이 법안을 통해서 풀어주겠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값싸게 모델들을 내놓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산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이 픽업 트럭 포드를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서 운행 비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해지게 됩니다. 기름을 안 쓰게 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유가 같은 경우 굉장히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관건은 지금 1차전은 1등 업체, 2등 업체인 포드 쪽과 쉐보레 쪽이 지금 붙어 버린다라고 했을 때 포드가 판정승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2차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합류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램 픽업 얘도 이제 결국에 지금 그 전기차로 들어올 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해당 업체들이 지금 싸우게 되면서 미시간의 올드 보이들 포드, 크라이슬러, GM, vs 테슬라
이렇게 돼가지고 테슬라가 과연 이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중국 픽업 시장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인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현금을 굳이 내야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 그 사전 예약이 지금 뭐 100만 대 이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포드보다 훨씬 더 많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그러면서 글로벌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이 미국 진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설인 중국 CATL 미국 진출을 선언을 했다. K배터리, 미국 시장을 꽉 잡고 있는 K배터리와 경쟁을 예고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2차 전지 1위인 CATL이 최근에 중국 내수에 대해서 기술 추월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요. 워낙 지금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CATL이 너무 이제 파트너사를 넓혀놨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후발주자들한테 굉장히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좀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CATL이 업계 1위인데 따라오고 있는 후발 업체들인 스타트업에다가 특허법을 위반을 했다고 지금 소송을 해버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CATL의 CEO가 직접 투자 설명회 진행을 하는 타이밍에 북미 진출하겠다.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BMW 쪽, 포드 쪽,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납품 협상을 하고 있다. 보도를 했고요.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확정적으로 나왔죠. 포드가 LFP 배터리 탑재를 하겠다. 뉴스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당장 지난주 말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7월 26일에 나왔었던 내용. 미국 포드도 LFP 도입을 하겠다. 중국의 위협을 받는 K 배터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 글로벌 상반기 생산량의 전기차 절반이 중국의 값싼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 방향이 뻔하죠. 지금 비용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올려버리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본 뭐 초기 출시 모델들, 모델 3나 뭐 모델 Y들 본다라고 했을 때 기본 지금 뭐 판매 가격이 2배 이상이 넘어갔죠. 포드 지금 이제 CATL LFP 배터리 공급받겠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2026년 미국 현지에서 북미 현지에서 LFP 배터리 40GWh를 공급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메인에서는 상당히 벗어나고 있는 좀 약한 물량이에요. 대충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70에서 80만 대. 특히나 지금 이제 LFP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픽업 트럭에다가는 탑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이런 LFP 배터리를 머스탱 이런 지금 이제 그 모델들에게다가 탑재를 하겠다. 아니면은 이제 머스탱 같은 경우는 경주 포니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GM의 소형 전기차라고 하던가 아니면 포드 같은 경우도 준중형 세단이라던가 소형 전기차를 이제 또 탑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LFP를 하고 결국에는 베스트셀러하고 주력 모델들 같은 경우 결국에 K 배터리 쪽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LFP 배터리가 많이 탑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지금 2차 전지 사용량이 LFP가 67GWh시고요. NCM 3원계 우리나라가 주력을 하고 있는 NCM 쪽은 134GWh여가지고 거의 지금 2배 차이가 나고 있는 여전히 지금 주력은 글로벌 NCM이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영업이익을 벌어야 되는 마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LFP 탑재를 한 엔트리 모델들을 내놓고 판매량을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수익성이 안 좋아가지고 주력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닛산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죠. 판매량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 훨씬 더 높지만 판매 금액 같은 경우는 닛산이 더 떨어지죠.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닛산이 현대차의 영업이익의 5분의 1도 못 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죠. 미국 시장 K배터리가 싹쓸이 할 거다. 지금 결국에 중국 쪽 니켈 프리 LFP 배터리인 니켈 프리 그리고 하이니켈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코발트가 비싸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교적으로 더 싼 하이니켈을 탑재를 하겠다. 그래서 한중간에 배터리 1, 2위
패러다임 전쟁이 시작이 된다. 결국에 중국이 이길 수가 있느냐, 하이니켈이 이길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이 LFP 배터리 기술력이 얼마나 올라오느냐에 따라 달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여기에다가 망간을 추가한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고는 있다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계속 물음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 쪽에서 망간을 탑재를 한 신개념 LFP 배터리를 생산을 할 수가 있겠느냐, 생산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양산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픽업 트럭은 LFP 배터리가 탑재가 불가합니다. 픽업 트럭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발달을 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이 픽업 트럭을 선호로 하는 미국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인데, 애초에 픽업 트럭은 차체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차체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면은 기본의 세단 모델들보다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값이 너무 비싸져 버려요. 무게가 더 올라가 버려요. 무게가 너무 올라가면은 2배 탑재를 할 만큼 배터리 효율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NCM을 탑재를 해도 이 모양 인꼴인데, 애초에 NCM보다 10%에서 20% 더 무거운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픽업 트럭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한 200km, 300km 요 정도 운행을 하고 말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픽업 트럭은 중국의 LFP 배터리 탑재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이 중국 쪽 CATL 쪽의 LFP 배터리는 EV 전기차 엔트리 준준형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소형 전기차 쪽으로 탑재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소형 전기차나 준준형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팔리지가 않아요. 애초에 미국 쪽에서 탑10 모델들은 세단으로 놓고만 보더라도 전부 다 준대형이고 SUV랑 픽업 트럭이 잡아먹고 있는 뭐 좀 뭔가 남성성의 상징인 자동차 시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부가 가치로 볼 수 있는 픽업 트럭 자체에 기본 세단에 배터리가 2배 이상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LFP가 못 들어가는 오히려 이제 고출력을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3원계 배터리보다 훨씬 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지금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 고부가 가치의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에서는 이 픽업 트럭의 2차 전지는 K 배터리 3사가 싹쓸이 할 것으로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현재 예측치 전망치 미국의 생산량 배터리 생산량 캐파를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에 5년 동안에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배터리 캐파의 70에서 80%가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과 삼성 SDI 쪽에서 예상이 되는 물량입니다. 나머지 20% 정도를 파나소닉 쪽, CATL 쪽, 그리고 유럽 일부 지금 그 배터리 시장 쪽에서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픽업 트럭이 해당 K 배터리의 고부가 가치 2차 전지를 탑재를 해서 쌩쌩 미국을 주행을 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요. 결국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의 입장은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했죠. 반도체 400조, 전기차 친환경 500조 퍼 부으면서 돈 주겠다. 대신에 미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게 도움될 짓 하지 마라. 기업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중 갈등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규제를 분명하게 철퇴를 CATL 쪽에서 맞을 거예요. 근데 굳이 지금 이 규제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CATL에 배터리를 탑재를 하는 주력 모델에다가 탑재를 하는 그런 현재 지금 그 자동차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있겠느냐, 이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 심지어 CATL이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승인을 받을 수는 있을까? 지을 수 있을지 자체가 현재 의문이다.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래차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사전 예약을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 지금 사전 예약 시작이 됐는데요. 15만 달러부터 대략적으로 한 1억 8천 모델부터 고가형 같은 경우는 18만 달러까지
2억 이상까지 지금 가격이 측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쪽에서 데이터를 발표를 한 내용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사서 2년만 운영을 하면은 원래 너네들이 내연기관 트럭을 샀을 때보다 20만 달러를 절약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다? 너네 이거 세미 트럭 사면은 2년 만에 돈 뽑을 거야. 그 다음부터는 넌 다 돈 너네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획기적이죠. 가격도 싼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이 굉장히 이제 붙어 나올 겁니다. 자율주행.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전기차로 따로 놓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미래차다라고 묶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 내연기관이 자율주행을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름을 전기로 바꿔가지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를 돌려야 되고, 이 반도체에서 5G 통신으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데이터를 날리고 또 날려주는 데이터를 받고 이 데이터 송수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호환성이 안 좋습니다. 결국에 전기차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될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래차 모멘텀에 있어서 자율주행까지 같이, 특히나 이 내용을 테슬라가 압도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이 미국, 특히나 가장 미국에서 운행이 잘 되고 있는 운행량이 가장 많은 서부의 그 캘리포니아 쪽부터 동부의 애틀란타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텍사스 쪽에서 자율주행 법안 규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지금 테슬라 세미트럭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K 배터리 대박 실적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입장 간단하죠. 친환경과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돈을 퍼부어 주겠다. 미국의 대형 전기차 대상 세액공제로 테슬라 셈이 5천만 원이 저렴해진다. 뭔 말이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 가지고 아까 지원금 1,500만 원 제외를 하고 14,000파운드리보다 무거운 대형 전기 상용차가 이제 트럭 이런 거 말을 하는 겁니다. 대형 전기 상용차에 4만 달러 세액 공제 또는 차량 가격의 30%를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겠다. 지금 현재 30%로 친다라고 하면 테슬라 고급 모델 들어가면은 2억 넘는 금액이다라 보니까 기본 그냥 6천만 원을 현재 전기 트럭을 사면은 세액 공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세미 트럭이 5천만 원을 싸진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전기 트럭 시장에 있어가지고 테슬라만큼 주행 거리를 뽑아내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세미 트럭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 800km부터 1000km까지 지금 현재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기초로 판매를 들어갈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사이버 트럭, 아까 말씀드렸었던 픽업 트럭 2차전에 최대수혜를 받을 사이버 트럭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트럭, 세미, 그리고 이제 고성능 스포츠카로 볼 수 있는 2억대, 2억이 넘어가는 로드스터 등 이 해당 기대가 되는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는 테슬라의 차기 모델들이 전부 다 원통형 차세대 배터리를 탑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 지금 테슬라 세미만큼의 주행 거리를 뽑아낼 수가 있는 지금 이 전기차 트럭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들에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죠. 특히나 지금 세미 같은 경우는 사이버 트럭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배터리가 탑재가 되겠죠. 3배, 4배, 5배 들어갈 겁니다. 1000km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상용차로서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럭이 미국 서부부터 동부까지 엄청난 이제 도로를 또 주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 고부가 가치 배터리 시장에서 미국서는 K 배터리가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어마무시한 대박이 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 현재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 같은 경우는 뻔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CATL이 시장을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 그렇지만 될 수가 없겠죠. 지금 미국의 정책적인 법안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에다가 돈을 퍼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 지원 금액을 받는 업체들 그리고 받지 못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가격 경쟁에서 형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시장에서 퇴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K배터리 대박 실적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부분이 하반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그리고 아직 북미 지역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삼성 SDI까지도 전부 다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들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의 모빌리티 업체들의 전기차 비중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국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상용차, 트럭이라는 이 물류의 핵심인 상용차에 지금 현재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운전자들이 받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물류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물류에서 인건비와 그리고 이제 이 유류비, 이게 지금 가장 비싼 비용인데, 전기차는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 내용에서 비용을 굉장히 절감을 하는 효과를, 물류에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를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겠죠. 지금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는 현재 테슬라로 자동차를 바꾼 해당 지금 모빌리티 플랫폼의 운전자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3배 가까이 지금 급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휘발유와 경유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경유 가격이 더 올라갔죠.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 비싸죠. 이게 지금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허츠 같은 경우는 렌터카 업체입니다. 렌터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차량 10만 대 중에 5만 대를 지금 어떻다? 우버에게 독점적으로 제공을 해줄 것이다 라고 현재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우버와 리프트 양대 산맥입니다. 2030년까지 북미, 유럽 운행 차량 전체를 지금 해당 차량 공유 업체, 그러면서 이제 뭐 택시 같은 경우도, 호출 택시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는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인 우버 쪽과 리프트가 2030년까지 현재 운행 차량 전체를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전동화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지금 팬데믹 때문에 물류난이 지금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래차 도입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기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자율주행을 지속적으로 이 물류 쪽 상용차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시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웨이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다가 실질적으로 단체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 웨이모는 현재 구글 아래 위치를 하고 있는 자회사, 자율주행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구글 웨이모가 캘리포니아에다가 자율주행 트럭을 허용해야 된다.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율주행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 지금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법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맘대로 실험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텍사스가 미국의 가장 이제 높은 상용차 운전을 하는 그런 이제 비율을 보여주는데, 상용차 운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 고속도로 평일 주간 가장 높은 구간이 두 번째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을 뚫는다라고 하면은, 법안 규제를 뚫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자율주행 업체들이 엄청난 이제 보급률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경유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상용차 운전자들, 트럭 운전자들이 실수입이 현재 급감을 한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갔는데도 유류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정부 지원 지금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혁신 전기 트럭을 양산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상용차가, 그러니까 트럭이 기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완전 대체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어제 통과가 된 미국의 환경, 이 지금 지원 방안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가 5천만 원이 싸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전기차가 완전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겠죠.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전기 트럭 상용화를 더욱더 가속화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게 상용차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한 뭐 볼보, 벤츠, 뭐 얘네들이 다 지금 이제 뭐 스카니아,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상용차 쪽에서 뭐 탑티어를 달려가고 있는데, 얘네들도 전기 트럭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 해당 트럭 업체들은 고출력으로서 엄청난 무게의 그런 물류들을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탑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다?
미국에 지금 진행이 돼 있는 K 배터리들이, 고성능 배터리들이 이제 탑재가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 비용 1위, 2위가 인건비와 연료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연료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경유 가격 폭등을 하면서 지금 전기차 트럭으로 굉장히 이 전동화가 가파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물류 비용 중에 가장 비싼 비용이 결국에는 인건비입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 트럭을 운행을 지금 실험 그리고 배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배치를 해버릴 수 있는 법까지 통과가 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글 웨이모와 우버 같은 경우는 합작을 해서 완전 자율주행 상용 트럭을 운행을 텍사스 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글 웨이모 그리고 자율주행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단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캘리포니아부터 동부까지 가는 데 있어서 텍사스를 결국에 찍고 가는데, 그럼 캘리포니아랑 텍사스에서만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완전 자율주행 트럭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미래차 시장의 확장에 따라 가지고 테슬라의 전기차 트럭이 도입이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 테슬라를 따라서 완전 자율주행이 더 도입이 되고요. 결국에 지금 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힘을 입어가지고 지금 이 자율주행이 사업에서 가장 먼저 도입이 될 거는 결국에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육로로 이송을 하는 이 상용차 트럭 운전에 대한 이송 문제거든요. 여기 내용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미국 쪽이 열린 시장으로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글 쪽이 상용차, 상용 트럭 완전 자율주행 발표가 현재 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구글 웨이모 쪽과 우버 쪽이 자율주행 트럭 파트너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우버 화물 부문, 지금 올해 흑자 전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버 화물 부분이 추가적으로 M&A까지 진행을 해서 트럭 시장의 입지를 현재 확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버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카카오 택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택시 지금 이제 우버가 전 세계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모빌리티 그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빌리티는 운행이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운전자들이 지금 이제 배송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화물 배차 플랫폼이다라고도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사업체가 우버에다가 화물차 배차를 요청을 하고 해당 화물차가 가가지고 그 화물을 가지고 배송을 또 떠나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전기 트럭이 추가가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장 비싼 인건비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까지가 현재 지금 탑재가 되는 게 미국의 트럭 운송의 시장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업체인 구글 웨이모 그리고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칩을 파운드리를 현재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팬데믹에 물류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래차 도입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가구 업체들 웨어페어와 지금 어떻다 무인 배송 시범 서비스를 협력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껏 주행거리, 그러니까 상용차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무슨 말이냐, 트럭이 기본적으로 무겁잖아요. 특히나 여기에다가 짐까지 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해당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세단 이런 게 아니라 상용차 같은 경우는 500km, 1000km씩을 하루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지금 주행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전기차가 지금까지는 배터리가 기술력이 탑재가 안 돼가지고 이 상용차가 구조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진행이 되질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동화가 지금까지는 미뤄진 상황인데요. 상용차가 지금 이제 기술 개발에 따라서 전동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가 시장 판도를 확 바꿔버릴 거고, 지금 이 테슬라 세미 트럭은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탑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K배터리 쪽 수혜, 그러면서 테슬라가 탑재가 들어가면서 미국 전역에 진행이 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용차 시장에서의 완전 자율주행 이것까지 진행이 되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차 전동화가 따라서 그러니까 전기차 트럭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자율주행 트럭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을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공공도로 수천 마일을 주행을 하면서 사고가 지금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예 안 난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천만 마일을 주행을 해서 딥러닝 데이터를 착실하게 쌓았고요. 그러면서 도로 주행보다 단순한 고속도로 주행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이 지금 상용차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완전 막 뻑적지근한 그런 도심을 운전을 하는 것보다 평일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널널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도입이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 부문 기업 간의 협력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강화가 되고 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내용이 있어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 이제 찍어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보다는 많이 찍어드렸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과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2030년도만 본다라고 했을 때 레벨 3, 레벨 4 자율주행을 포함을 해서 7천억 달러 규모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당장 3년 내에도 1,500달러 규모로 150조 규모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1,000조 이상까지의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공격적인 예측치를 따라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3년 안에 자율주행 탑재를 한 그 적용 시기가 20% 그러니까 자동차 10개 중에 2개에는 자율주행이 붙어 나오는 시장이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굉장히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고 현재 예측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련된 종목들 놓고 보면은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근데 이 자율주행 쪽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다? 프론티어가 현재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탑티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자율주행 모멘텀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주요 모델 아직 출시가 안 된 사이버 트럭과 방금 강조를 드렸었던 트럭, 전기차 트럭, 세미 얘가 지금 전부 다 테슬라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을 싹쓸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화질과 센싱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들어간 4.0 버전의 업그레이드 버전 카메라 모듈을 양산을 지금 들어갔어요. 지난달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기대감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삼성전기에다가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용 카메라 검사 그리고 조립 장비까지 납품이 들어갑니다. 리비안에도 지금 이제 퓨런티어가 납품이 들어가겠죠. 결국에는 애플카가 조만간 이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텐데 애플카 수에 따라 가지고 리비안 수에까지 퓨런티어가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가 있는 타점이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그네틱스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율주행 칩 구글 쪽과 테슬라 쪽이 전부 다 삼성 파운드리로서 수주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네틱스 쪽이 지속적으로 삼성 파운드리 쪽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죠. 삼성 파운드리 171조 대규모 투자 당시 때 상한가를 가는 등 수혜를 굉장히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뭐 이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파운드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이고요. 작년에 지금 흑자 전환이 됐죠.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조에 있어서 인재 턴어라운드가 된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그네틱스의 최대 주주가 테슬라의 부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부각을 받아서 테슬라 수혜까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갑니다. 구글 웨이모에다가 카메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주요 카메라 모듈 공급사다.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깊이 인식 관련 기술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는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TOF 기술력 굉장히 자율주행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센서 레이저 빔을 쏴서 자동차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금 이제 비전 시스템을 악천후에서 보조를 해주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센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련된 이 TOF 포함을 관련을 된 3D 깊이 인식 관련 기술을 카메라 모듈 쪽에서 전부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다. 카메라 모듈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이모에다가 전장 3D TOF 카메라 C 제품을 공급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쪽 지적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작년에 대폭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고 흑자 전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업체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라닉스 카메라 비전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주는 기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카메라로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레벨 3로 레벨 4로는 법적인 그런 인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카메라 비전 시스템 말고 조금 뭐 라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V2X 이 시스템 보안 이런 것들을 지금 탑재를 할 것으로 보여요. 라닉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기반으로 차량용 통신 이 해당이 되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자율주행 해킹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로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해킹 관련된 기술력에 있어서 이 지금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과 주변 차량이 서로 이제 데이터를 송수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물까지도 데이터를 이제 받아가지고 카메라로 볼 수 없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통신 사물 인터넷으로서 연결을 하고 있는 추세가 지금 글로벌 자율주행 추세예요. 그 기술력으로서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 기술을 지금 이제 V2X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 V2X에 대해서 라닉스가 지금 국내에선 유일하게 기술력을 인증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 위주의 자율주행 센서를 이 지금 데이터 송수신으로 사이버 통신으로 이 한계 극복을 하는데 필수 기술이다. 그래서 애플카 같은 경우는 해당 기술을 탑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애플카 수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더불어서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도 해당 기술력 지금 탑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로봇 총정리 보고서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하단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설명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이거를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링크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지금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링크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아이폰도 출시가 됐습니다. 아이폰도 출시가 됐고요. 여기를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지금 이제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맨 상단에 필독 미래산업 로봇 보고서로서 지금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서 클릭을 하실 수가 있겠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일 급등주 종목이다라고 하던가 상한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추천을 이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난주에 한 1, 2주 정도 전에 센트럴 모텍 7월 19일 당시 때 찍어 드려가지고 해당 종목이 어떻게 됐죠? 센트럴 모텍 상한가가 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추가 급등을 기대감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40-50% 정도 지금 급등 기대감까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매일매일 이제 장 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정보들 드리는 과정에서 당장 오늘은 S에너지 그리고 뭐 CS 베어링, CS 뭐 그리고 이제 또 OCI 종목들까지 이제 언급을 드려서 지금 그 중에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 당일 20% 상승까지 나타나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으로서 돈 많이 버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따봉 버튼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도움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